자,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69,200원대 약 마이너스 4%의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막상 반등은 나왔긴 나왔지만 결국 위에서 막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살았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3월 24일 이런 장대 양봉이 좀 만들어졌으나 이 날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좀 강하게 살아나는 장면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72,000원 부근에서 막히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정작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이 72,000원대, 이 19.8%라는 매물대의 벽, 시원한 슈팅이 나와서 뚫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69,000원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상승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상적인 눌림인지, 아니면 본전 매물에 막혀서 우리가 힘이 꺾이는 구간인지,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자리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에코프로머티를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단순하게 올라왔냐 밀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느냐, 바로 그걸 확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런 눌림, 그냥 약한 하락으로 보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되면서 반대로 또 무조건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종목같이 3월 24일 이런 반등과 함께 69,000원대 여기 눌림을 따로 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비로소 지금 자리가 왜 갈림길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코프로머티가 왜 72,800원이라는 흐름과 이 69,000원 구간이 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반등이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들까지 동시에 안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팩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트가 좀 애매해서라는 거죠. 자, 올라갈 종목 같았으면 쭉 슈팅이 나와주면 좋은데, 한번 꺾이고 끝난 종목이면 벌써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죠. 안 무너지고 이 자리만큼은 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에코프로머티 이 3월 초에 지금 55,000원대까지 한번 밀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회복을 시도하다가 3월 24일 완전한 방향성을 틀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월 24일 종가를 보면 68,000원대 숫자만 보면 그냥 하루 강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그날 누가 반등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데, 자, 주가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에서는 누가 샀는지 그 다음 장면까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4일에 수급을 좀 보시면요, 개인이 5만 주를 던져주면서 외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반등의 키를 잡아간 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날 반등은 그냥 우연히 상승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도권이 바뀌면서 살아난 반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월 24일에 단순 양봉 하나가 나온 날이 아니라 에코프로머티 차트에서 이 종목 다시 보이기 시작한 날으로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흐름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25일부터 26일, 27일 연속적인 외인들과 기관들이 쌍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3월 24일 반짝하는 반등이 아니라 연장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들 당연하게 기대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72,800원대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3월 초 급락은 이미 정리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계산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72,000원대, 72,3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었지만 정작 중요한 이 상단의 매물대, 무려 19.8%라는 매물대, 생각보다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72,800원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몇천 원 차이 나는 거 아니냐, 별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텐데, 자, 주가에서는 어떤 가격은 그냥 숫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가격은 사람들의 심리가 뒤엉켜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72,800원대 위 구간은 그냥 위에서 있는 가격이 아니라 반등을 기다렸던 사람들, 이 본전 심리에 대한, 그러면서 단기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은 수익을 지키고 싶어 하고,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전만 오면 정리를 해야지라는 구간이 바로 이 72,800원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 우리가 차트상 저항이라는 말보다는 사람들의 손이 가장 먼저 무거워지는 그런 자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에너지가 확실히 둔화되긴 했습니다. 왜 둔화됐느냐? 여기서 다시 보셔야 되는 수급이 3월 24일 반등이 만들었던 건 외인들과 기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3월 30일 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면이 좀 달라집니다. 개인들이 31만 주 넘게 순매수하고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꽤 크죠. 지금 반등을 끌고 올라왔던 주체가 위쪽에서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누가 받아줬다? 우리 개인들이 받아줬다. 자, 이 장면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자, 많은 분들이 주가만 보면 아직 안 무너졌네, 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구조상 누가 이 반등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냐, 조금 흔들린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머티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사실보다 반등의 주도권이 상단에서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9,000원대 그냥 중간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 3월 24일 날 반등의 의미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 72,800원대 한번 접히는 흐름에서 바뀌는지, 그 해석이 갈리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3월 24일 이 반등의 구조가 만들어진 출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가격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이 반등이 시작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계속 지켜준다는 건 이 3월 24일에 대한 반등이 우연이 아니라 아직까지 차트상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가격대까지 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반등도 결국 상단 매물을 못 넘기고 끝난 거였네 라는 해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8,000원대 차트에서 선 하나가 아니라 시장 해석이 바뀌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 68,000원대 여기까지만 안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주식은요,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그 가격에서 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8,000원 근처에서 눌렸는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붙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되살아난다면 이건 다시 반등의 주도권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런 신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68,000원대 잠깐 반등하는 척만 하다가 실제로 개인만 받으면서 외인들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똑같은 68,000원이라도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버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힘이 빠진 채 계속 붙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가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눌림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68,000원대 여기에서 누가 받아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신용과 대차인데요. 신용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면요, 오히려 더 위험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조금만 흔들려도 매물이 투매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이 부담된 예전보다 오히려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하나겠죠. 구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주도권은 다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상단에서 한 번 더 식어버릴 것이냐, 결국 이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를 좀 보실 때 가장 위험한 해석은, 하나는 야 위에서 막혔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너무 빠르게 결정을 내어버리는 거고요. 자, 3월 24일 살아났으니까 무조건 다시 한번 또 갈 거야. 이렇게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 둘 다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지금 반등 구조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반등을 다시 끌고 갈 주체가 복귀하는지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이 68,000원대, 69,000원 구간 어떻게 다루는지 그 과정에서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자, 지금 72,800원대 요 재도전 다시 한번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개인만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힘없이 버틴다면 겉으로는 큰 하락이 없다가도 실제로는 위로 올라갈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에코프로머티는 반등이 진짜 있었던 종목이 아니라 그 반등의 진짜 주인이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가격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68,000원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종목은요, 영상으로 구조를 보시는 거. 그러면서 내일 장중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종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20일 부근처럼 눌림처럼 보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장중에 이 68,000원 부근에서 잠깐 깨는 척 했다가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죠. 반대로 여기까지 버티는 척 하다가 오후에 힘없이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 여기서 가장 많이 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지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진짜 지진 장면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68,000원대 어떻게 반응이 좀 나오는지, 외인들 이런 수급이 실제로 붙어주는지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제가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으로 장중에 대처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같이 대응하실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에코 아니면 구독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실시간적인 장중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점 같은 것들은 분명히 지금 필요한 구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에코프로머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이 가치 왜 알아야 되냐? 나는 종목 결과적으로 지금 차트에서 기회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것들 싫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우리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개인들의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명분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도 없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제가 타점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았는지 이런 것들 좀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잠깐만 보여드리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에코프로머티 어떤 기업으로 좀 읽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볼 때 너무나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자, 2차 전지주네 이렇게 보시면서 요즘 시장에서 좀 부담이네 이 정도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으로 에코프로머티의 본질을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회사의 핵심은 지금 당장의 숫자 하나가 완벽하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전구체, 이런 밸류체인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 전구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에서 중간 단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급망 이야기에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누가 이 공급망을 쥐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머티를 보시면서 얘네 아직 적자야, 이런 숫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적자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적자 하나만 보고 회사 자체를 끝내버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25년 지금 매출이 3,900억입니다. 전년 매출보다 31%나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회사가 그냥 고정되게 멈춰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 체급이 계속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즉 시장은 아직까지 적자 회사라는 딱지를 크게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전구체와 메탈 판매 증가, 그리고 이런 유럽 전기차 회복 같은 흐름이 실제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중동에 대한 그 전쟁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라던가 이제 그 이란 쪽에서 가스 그런 시설도 타깃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기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에코프로머티,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머티 지금 차트 잠깐의 반등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파동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머티를 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점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 개인 번호 좀 남겨놨으니까 개인 번호로 뭐 구독 뭐 또는 에코 프로 에코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적인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